직무와 관련 있을 만한 자료들 다 수집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면접에서 무조건 떨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할게요. 이제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다시 할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료연구원 타이타늄 연구실 선임연구원 양준하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저탄성 개수 및 고강도를 갖는 타이타늄 베이스의 형상기업 연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러한 합금 만들기 위한 제조 공정 설계 및 검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재료연구원 전략연구실에서 연구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정우성 선임연구원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정책 소속 부서에서 신입사원으로 이제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한국재료연구원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입 직원이 느끼는 킴스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제가 여기 온 지 대략 3개월 조금 넘었는데 항상 생각하고 있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바로 학교와 기업체를 연결해주는 허브 역할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점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면 학교 연구실 규모보다는 크고 실제 업체 양산 단계 규모보다 작은 중간 단계의 규모에서 상용화 및 실용화를 위한 허브 역할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이 연구하며 배우고 익혀왔던 것들을 실제 공정에 적용해보며 같은 공정이지만 규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재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뜻함을 느꼈던 포인트가 3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인데 처음 임용됐을 때 공공기관이라 좀 딱딱한 문화가 있을까 봐 좀 긴장을 했는데 대체로 이제 친절하게 다 대해주셔서 되게 사려 깊으시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제 조직 문화가 배려가 깊기 때문에 먼저 이제 말도 걸어주시고 밥 먹자고 해주셔서 되게 좋았습니다. 세 번째는 고양인데요. 저는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간혹 의도치 않게 이제 원내에서 고양이들을 마주할 수가 있어서 힐링이 잘 된다는 점이 좀 좋았습니다. 킴스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킴스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학위 중 석사관 첫 학기 국책과제 협의에 참석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킴스라는 곳을 검색하고 알아보면서 재료 관련 연구를 가장 심도 있게 하는 곳으로 소재 강국을 실현하는 글로벌 종합수제연구기관의 비전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킴스에서 선배 박사님들과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그 당시에 가졌던 다소 막연한 꿈을 이루어 보고 싶기에 지원했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정책부서 소속이지만 이제 재료과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재료연구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학부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저의 커리어 최종 목표 3곳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기도 했고 재료공학도 출신으로 재료를 대표하는 정부 기관에 제 역량을 공헌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킴스 입사를 위한 나만의 주특기는? 저의 경우 연구직을 지원하려고 했기에 취업을 위해서는 저명한 저널에 논문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연구 및 논문 작성에 있어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수많은 분석 장비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 미세 조직의 여러 가지 정보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후방 산란 회절 장비를 특히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이 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 나은 결과의 도출 및 비교 분석을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수많은 조건의 시편을 가지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얻어 횟수로 3년 만에 논문을 썼던 경험도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재료연 유튜브를 다 정독을 했고요. 재료연 홈피에서 직무와 관련 있을 만한 자료들 다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 부서다 보니까 정부 철학에 대한 스터디 차원에서 정부에서 만든 과학기술 기본 계획과 같은 자료들을 공부하였습니다. 그 외로 지난 대선 후보별 과학기술 정책 공약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지원 서류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신경 쓴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독성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요. 특히 가독성 향상을 위해 여러 번 수정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하루에 최소 한 번씩 글을 그러니까 소리 내서 읽어보고 다듬었고 의미가 조금 모호한 부분들은 이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한 필드 정책 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노력들을 하였고 지원 서류를 실제로 읽어보시는 분들이 시선에서 제 지원 서류가 온도차 나는 부분이 어디일지 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온도차를 줄이기 위한 디테일은 뭐가 있을지도 스스로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중 특히 더욱 세심하게 작성한 두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어떤 문제의 발생이 꼭 본인이 알거나 겪어본 상황 내에서 일어나지만은 않을 것인데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현재 상황에서 문제를 최소화할 방안을 구상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면서 본인의 책임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업한다는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방식을 조금은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 및 환경에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이러한 협업의 과정에서 조직의 체계를 파악하여 익힌 후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구성원과 융화되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책임감을 갖고 본인이 맡은 바에 대한 완수를 통해 협업 진행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어필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의 경우 당시 지원하는 부서와 전공이 달랐기에 소재 종류에 집중하기보다는 소재가 제조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가 전공으로 해왔던 경험을 통해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을 어필했었습니다. 더불어 학위 기간 여러 가지 소재를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힘에 있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답변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전공으로 한 소재 종류는 다르지만 가끔 설계, 소재 제조, 시험 평가, 기계적 특성 및 미세조직 분석 등 모든 과정에 다양한 경험이 있기에 지원하는 부서의 전공 소재 종류가 다른 것은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적극성을 어필을 하였는데요. 보통 대학원에서는 실험이나 연구에 매진을 하는데 저는 이러한 연구 커리어와 더불어 예비 스타트업의 대표와 기술 사업화를 병행한 경험을 어필하였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전략적,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음을 결과물을 바탕으로 어필하였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성향임을 글에 녹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역량 면접 준비 과정 알려주세요. 저의 경우 역량 면접으로 주요 연구 실적 영어 발표를 진행했었습니다. 주요 연구 실적 영어 발표 준비 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분 정도 주어지는 짧은 발표 시간에서 주요 연구 실적 및 향후 연구 계획까지 기승전결이 명확한 자료를 구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연구 실적 발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후에 향후 연구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 계획 준비 시에는 채용 공고에 게시된 연구직 직무기술서상의 직무 수행 내용 및 필요기술 항목을 바탕으로 제가 학위 과정 때 수행했던 것들과 연관시킨 항목들로 자료를 구상해서 발표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10분 정도 주어지는 짧은 발표의 시간 관리를 위한 영어 스피치 연습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자료의 해당 부분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더불어 영어 스피치 연습 시 시간 관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자신감 및 겸손한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 발표의 속도, 제스처, 호흡 등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준비하여 발표했었습니다. 제 직무인 연구 전략은 연구 실적이나 학위 논문을 영어로 발표하는 역량 면접을 10분, 그와 더불어 정책과 관련된 직무 논술을 1시간 30분 보았습니다. 연구 실적에 대한 발표는 제 연구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제 연구 철학이 어떤지에 대해서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디테일한 학술적 용어 사용이나 피규어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제가 수행한 연구들이 큰 틀에서 어떤 의미와 방향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였고요. 추가로 제 연구들이 지원한 직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매칭시키고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직무 논술은 사실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오랜 기간 평소 뉴스나 시사 이슈들을 챙겨보고 제 생각을 나름 글로 정리하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기억에 남는 질문 또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기억에 남는 질문 하나와 면접을 모두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느꼈었던 감정이 떠오르는데요. 먼저 기억에 남는 질문으로는 경력직에 비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다는 얘기에 당황했던 기억이 나네요. 경력직 전공자보다 저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맞지만 학위 기간 여러 가지 소재를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힘에 있어 크게 두려움이 없으니 빠르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고 답변했었습니다. 더불어 면접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중에 면접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잘못 답변한 것을 알게 되어 적지 않게 당황했던 기억도 남아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이 좋게도 추후 좋은 결과를 들을 수 있어 정말 기뻐했던 그 상황이 눈에 선합니다. 면접에서 아무래도 리서치 필드에 현업으로 뛰고 있는 연구자가 정책 부서에 지원을 해서 그런지 지원 동기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3-4분가량의 면접위원분들께서 왜 굳이 연구자가 아니라 정책 부서에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단순히 취업을 위해서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러다 다른 기관 연구부서에 재지원하는 거 아니냐, 혹은 이제 제 전공 분야가 연구직 TO로도 날 수가 있는데 거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면접 막바지쯤에 이제 제가 자소서 마지막 항목에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적어라 해서 진짜 순수하게 진짜 아무거나 적었거든요. 존경하는 인물과 제 MBTI를 적었는데 그때 이제 한 면접관님께서 MBTI가 땡땡땡땡이신데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시길래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물어보셨던 분은 알고 보니까 저희 팀 실장님이셨고 자유롭게 작성해도 된다는 부분의 영역의 글까지 다 보시는 걸 보고 상당히 채용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고려하시는구나를 좀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더 따뜻하고 개방적이게 놀랐습니다. 오자마자 뭐 불편한 것은 없는지, 뭐 필요한 것은 있는지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셔가지고 많은 따뜻함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했던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일단 저는 면접에서 무조건 떨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크게 미련 없었고 임용이 됐을 때 좋았으나 당장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축된 상태에서 본관에 들어갔는데 본관이 너무 웅장해서 한 번 더 위축을 했고 팀 분들께서 잘해주셨지만 그 위축된 느낌이 첫날이랑 이제 다 크게 다르진 않았었습니다. 저는 평가위원분들은 이제 무섭진 않았습니다. 이제 이유가 이제 편하게 이제 답변을 하라고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혼자 솔직히 긴장을 해가지고 평가위원분들의 질문에 조금은 다소 엉뚱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무서웠다가 마지막에 무섭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질문에 조금 동문서답도 했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을 때는 너무 제가 준비가 안 된 모습이 좀 부끄럽고 해서 좀 많이 무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절대 붙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홀가분하게 면접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무섭진 않았습니다. 저 킴스 장점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킴스에 있으면은 이제 학교와 이제 산업체 간의 중간 단계에서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킴스 입사에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 연구 직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 직군으로 이제 직렬이 좀 변경된 상태로 현업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이드를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제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배려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목표 또는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제가 속해 있는 타이탄 연구실에서 큰 도움이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은데 조금 더 부단하게 많은 선배 박사님들로부터 배우고 익히며 제가 속한 타이탄 연구실에 더 기여하고 싶은 목표가 현재 가지고 있는 1순위 꿈입니다. 아무래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취업 준비하는 과정에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날씨가 좀 잠깐 좋지 않아서 이제 꽃피는 시기가 지연될 수는 있지만 결국 이제 날이 개면 이제 비옥한 토양에 저는 꽃은 무조건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다들 하시는 일에 행운이 깃들고 꽃들이 만개하리라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임용되시면 지나가다가 저 만나면 모른 척 해주세요. 킴스에서 만나요.